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잖아요.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 대화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도 문득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왜 연락이 없는 건지, 나를 잊은 건지, 아직 마음이 남아있긴 한 건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 수 있어요. 오늘은 언제 연락이 오냐를 맞추는 리딩이 아니고 지금 상대방이 진짜로 어떤 마음인지,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올 마음이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볼게요. 연락이 없다고 마음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계속 아프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카드로 상대방 마음도 살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금 두 분 사이 분위기를 좀 보면 도장 카드가 나왔어요. 도장은 한 번 찍히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도 그런 깊은 흔적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연락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마음속엔 아직 선명한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아무 말이 없으니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 조용함은 마음이 텅 비어서가 아니라 서로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감정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상대는 자존심이 센 편이라 먼저 연락하면 그동안 피했던 감정을 마주해야 하니 부담스러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을 꺼내면 관계가 흔들릴까봐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마음보다 행동이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상대의 조용함만 바라보며 하루를 다 써버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없는 겉으로 보이는 그 이유는 바리공주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상대는 힘든 마음을 혼자 짊어지려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바쁜가 보다, 딱히 할 말이 없나 보다 싶겠지만 사실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혼자 참는 쪽에 가까워 보이네요. 여기에 살짝 피하는 마음도 있군요. 좋게 말하면 혼자 견디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대화를 미루고 있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서운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상대가 혼자 참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이해만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 사정을 이해하되 내 마음이 얼마나 오래 방치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연락 안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 뭘까요? 고사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고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카드잖아요. 이 사람에게 연락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다시 건드리는 큰일처럼 느껴져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쉽게 못 눌러요. 연락하면 설명해야 할 것도 생기고 그동안 조용했던 것에 대한 반응도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마주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후회도 살짝 섞여 있어 보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후회는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 그때 다르게 말할 걸, 이렇게 말할 걸 하고 문득 스치는 정도 후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이 후회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네요. 상대가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장에선 계속 기다리기만 하게 되니 조심하세요.
상대가 망설이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어, 그런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조항신 카드가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감정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조항신은 부엌과 집안의 따뜻함을 지키는 신이잖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분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차갑고 낯선 느낌이 아니라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이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같이 나눴던 대화, 별일 아닌 주고받았던 농담, 하루 끝에 연락 같은 것들이요. 큰 감정 표현은 없었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일상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뒤늦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움은 확 터지기보다 조용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보입니다. 어떤 장소를 지나가다 비슷한 말을 듣다가 문득 여러분 생각이 스치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다만 이 사람은 감정만으로 바로 움직이는 타입은 아니에요. 다시 다가가고 싶어도 예전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어 보입니다. 마음은 따뜻한데 행동은 조심스럽고 바로 이 차이가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일 것 같네요. 그럼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진짜 속마음은 뭔지 한번 볼게요. 마지구 카드가 나왔고 장막 카드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굿은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카드고요.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겉으론 멀어진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고 조용히 살피고 있어요. 마음은 문 근처까지 왔는데 행동은 아직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런 느낌 말이죠. 다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려줘요. 누군가 다시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하고 문이 열리려면 안쪽 마음도 정리돼야 하니까요. 장막은 아직 꺼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을 보여줘요. 아직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생각나는데 아닌 척하고 미련이 있는데 자존심으로 덮어두는 모습이에요. 특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이 마음은 더 꽁꽁 숨기고 싶어 하겠죠.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고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조용함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좋은 방식으로 표현할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니 앞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 보이는지 지켜보셔야 해요. 그래도 너무 상심 마세요. 쌀가마니 카드가 여러분의 관계가 아직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있네요. 쌀가마니는 텅 빈 게 아니라 가득 쌓여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면 이런 카드가 나오기 어려워요. 두 사람 사이엔 함께 쌓아온 시간이 적지 않네요. 짧게 만났든 오래 알았든 마음이 진하게 오간 순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만 좋은 기억만 쌓인 게 아니라 서운함과 말 못한 감정도 함께 쌓였기에 다시 이어지려면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가긴 어려워요. 쌓인 감정을 꺼내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던 사이였다면 다시 연결될 여지는 남아 있어요. 다만 급하게 붙는 흐름이라기보다 서로가 예전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문도사 카드가 이 관계가 감정보다 말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아직 말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운했던 마음, 연락 없는 동안 쌓였던 감정,
그냥 묻혀 있는 느낌이라서 다시 연결되더라도 감정에만 기대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다시 가까워진다면 큰 이벤트보다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먼저 움직인다면 안부를 묻는 짧은 말 뒤에 사실은 많은 생각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서운했는지, 다시 가까워진다면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좋아요. 연락이 다시 닿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요. 어떤 말을 나누고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죠. 다음으로 향카드가 나오는데요. 향카드는 눈에 안 보여도 공기처럼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느껴지는 흔적 같은 거죠. 썸 관계였다면 호감은 있었지만 표현할 확신과 용기가 부족했던 거고, 호감이 있었다는 것과 관계를 책임 있게 이어갈 준비가 됐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이별이었다면 미련과 그리움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특히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았다면 상대가 나중에 감정의 흔적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후회가 있다고 바로 재회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워요. 애매한 관계라면 이름 붙이지 못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다만 후회는 마음이고 재회는 행동이니 그리움이 남아 있다고 여러분이 계속 아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살과 미륵불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살 카드는 완전히 막힌 벽도 활짝 열린 문도 아닌 경계에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기 갈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남아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엔 큰 사과보다 가벼운 말이나 애매한 신호로 시작될 수 있으니 작은 움직임 하나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두려움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접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크고, 다시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차갑게 받아들여질까봐 망설이는 마음도 섞여 있네요. 미륵불은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줘요. 피한다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을 세운다고 그리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시간이 지나면서 외면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관계를 현실적으로 돌아보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변화는 여러분이 불안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를 하나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는 기녀 카드가 나왔어요. 기녀는 머리를 단정히 정리할 때 쓰는 물건이잖아요. 자존심과 품격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 조언 자리에 나온 건 아주 분명한 뜻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연락보다 나를 잃지 말라는 마음이에요. 연락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덜 중요했나 하고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데, 상대의 조용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연락이 없다고 여러분이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관계엔 미련도 그리움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보이지만 상대방이 돌아오는지도 중요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예전처럼 상처받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더더욱 중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기다리셔도 좋지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면 그건 안 되죠. 상대의 작은 신호에 마음을 다 맡기기보다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지 꼭 지켜보세요. 나를 잊는 방식은 조심하시고
지금은 나를 지키는 사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잊고 편안하게 돌아선 게 아니고요. 자존심과 두려움, 현실 회피,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예전처럼 그냥 감정에만 기대면 안 되고 서로의 태도와 대화가 달라져야만 두 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상대의 조용함을 내 가치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기준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연락이 없다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기다리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기다리세요. 사랑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나를 지키는 기준과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 현실적인 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랑을 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진심을 다해 1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여러분.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우리 2번님은 이번님의 관계는 그냥 연락이 끊긴 정도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요동을 쳤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먼저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자체가 흔들렸고 그 위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멈춘 모습입니다. 마음도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님. 연락이 없으면 상대 마음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 쪽에서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표현했나? 내가 너무 다가갔나? 너무 기다렸나? 상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 이 관계가 완전히 의미 없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어지려면 예전처럼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고 서로 서 있는 자리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두 분 사이의 분위기는 허굿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허굿은 두 사람 관계가 서 있는 바닥, 그 땅이 흔들렸다는 걸 보여줘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서로의 하루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가 한번 비어진 상태예요. 누가 완전히 끝냈다기보다 관계가 있던 자리가 어수선해진 느낌이에요. 연락이 없다는 게 그냥 메시지가 없다가 아니라 마음이 서 있던 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마음은 자꾸 그 사람 쪽에 멈춰 있었을 것 같아요. 허굿은 정리하고 다시 기초를 세우라는 카드예요.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어색함과 불편함부터 풀어야 해요. 연락이 다시 닿아도 아무 일 없던 척 넘어가기엔 이미 마음속에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 관계를 가볍게 보고 있진 않네요. 다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전부 여러분 잘못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관계는 한 사람 마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상대방 분이 왜 연락이 없는지 겉으로 보이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조왕국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가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챙기는데 마음이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에요. 일이든 컨디션이든 현실적으로 챙길 게 많고 감정 문제는 자꾸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조안굿은 생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카드라서 이 사람은 지금 연애 감정보다 당장 자기 생활을 지키는 쪽에 더 묶여있는 느낌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꺼내놓을 여유가 부족한 쪽에 가까워요. 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좀 봐야겠죠? 상대방이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연락 없는 게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외롭게 기다린 시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사정에 갇혀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까지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네요. 상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계속 뒤로 밀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것과 그냥 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의 진짜 속사정이 뭐길래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지 살펴보면 비단한 카드가 나오네요. 비단함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귀한 마음, 남몰래 간직한 생각을 담아두는 상자예요. 상대방 마음속엔 아직 꺼내지 못한 진심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깊이 넣어두고 쉽게 안 여는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무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았고 속으로는 이 관계가 꽤 특별했거나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감당해야 할 감정과 말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기억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요. 마음 한켠에 넣어두고 자주 꺼내보지 않으려고 해요. 꺼내보면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리면 다시 뭐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으니까요. 미련도 아쉬움도 있지만 겉으로 티내는 사람은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상대가 차갑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마음을 아예 비운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상자를 열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계속 침묵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무엇을 간직했냐 보다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연동자 카드가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드는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인연동자는 두 사람 사이의 연결, 끌림,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완전히 남처럼 느끼지 않고 마음 한쪽에 아직 인연의 느낌이 남아있어요. 처음 가까워졌던 순간 마음이 움직였던 장면, 묘하게 여러분과 통한다고 느꼈던 분위기 모두 남아있네요. 이별을 하신 사이라면 끝났다고 생각해도 마음속에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연결감이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는 흐름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다만 인연동자는 시작의 기운도 있지만 아직 어리고 조심스러운 기운도 함께 있거든요. 마음이 남아있다고 바로 깊은 책임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 따뜻함과 끌림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아직 서툴러 보여요. 인연의 느낌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인연을 다시 제대로 돌볼 준비가 됐는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해요. 그럼 이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속마음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옥황상제 카드와 신복 카드가 그 흐름을 알려주고 있네요. 옥황상제는 강한 자존심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요. 마음이 흔들려도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기보다 상황을 위해서 정리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다가가도 되는지,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움직이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꽤 크게 자리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바로 연락하는 타입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움직임을 아끼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선 그 사람이 차갑게 느껴지고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카드에서 말해주듯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해서 더 단단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속은 복잡한데 겉은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쿨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신복 카드가 이 사람이 지금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그만큼 책임질 수 있을지 불안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할까봐 망설이는 모습도 읽혀지네요.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가기엔 이미 어색해졌고 완전히 남처럼 굴기엔 마음이 남아있어서 말이 막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데 서툴러서 진심이 있어도 말로 풀기보다 침묵으로 버티는 쪽에 가까워요. 이 불안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대신 정리해 줄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말할 준비를 하는 건 그건 그분의 몫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번 분의 관계가 아직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두구두 작두 카드가 나왔어요. 작두는 애매하게 흘러가기 어려운 카드예요. 흐릿하게 이어지거나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붙기보다 어느 순간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흐름입니다.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한 번은 솔직하게 마주해야 열려요. 다만 감정이 커진 상태에서 갑자기 서운함을 막 쏟아내고 토로하면 서로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 사람과 썸이었다면 관계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하고요. 지금은 이별한 사이라면 왜 멀어졌는지 피하지 말아야 하며 애매한 관계였다면 서로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여러분도 상대가 움직일 가능성만 기다리기보다는 이 관계가 다시 열렸을 때 어떤 사랑은 받아들이고 어떤 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지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 분과 우리 이번 분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물은 깊은 감정,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심을 보여줘요. 그냥 겉으로 나누는 대화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엔 아직 여러분과 연결된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리움일 수도, 미안함일 수도,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감정을 흔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오느냐보다 그 연락이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썸이든 이별이든 애매한 관계든 간에 우리 2번님과 그분은 오색 실타래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끌림도, 서운함도, 미련도, 자존심도 함께 얽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지려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천천히 풀어나가셔야 해요. 인연의 실이 남아있어도 계속 엉킨 상태라면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실인지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으로는 타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타로는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식은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덮인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작은 불씨가 남아있죠. 다만 상대는 처음부터 크게 표현하라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확인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열어버리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으니 한 번의 연락보다 그 이후 얼마나 꾸준한지를 보세요. 앞으로 그 상대방의 태도 변화는 사천왕 카드가 나왔네요. 사천왕은 지키고 막고 결정하는 신이잖아요.
마음이 남아 있어도 쉽게 무너져서 다가오는 타입은 아니라서 변화가 있어도 조심스러운 경계와 함께 올 수 있어요. 자기 마음뿐 아니라 자존심, 과거의 상처,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마음까지 함께 지키려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가 조심스러운 걸 사랑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세요. 조심스러운 것과 피하는 것은 달라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 2번님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로 회원굿 카드가 나왔어요. 회원굿은 맺힌 마음을 풀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붙잡는 것보다 내 안에 쌓인 이 감정, 이 한을 풀어내는 일이에요. 연락이 없던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이 감정이 너무 오래 안에 있으면 상대가 다시 연락을 해도 마음이 편하게 열리겠어요? 이 카드는 관계를 무조건 끝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다음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어떤 마음이든 계속 아픈 방식으로 기다리면 이 사랑은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 2번 분들의 관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고요. 상대방도 이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인연의 느낌도 작은 불씨처럼 분명히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매듭을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내 가치로 해석하지 말고 늦은 움직임에 마음을 전부 맡기지도 마세요. 기다리시더라도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불안해져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도 존중받아야 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해요.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에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랑을 한다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여러분.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우리 3번 분들의 경우도 앞에 2번 분들과 좀 비슷한 결이 보이는데요. 그냥 연락이 잠깐 끊긴 정도가 아니라 한번 크게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흐름이 먼저 보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완전히 정리된 느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기억이 남아있고 서로를 향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꽤 많이 버티셨던 것 같네요.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마음을 접으려고도 해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해보고 다시 기대했다가 스스로를 말리기도 하셨을 것 같네요. 피곤합니다.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이 관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편안한 재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이 관계는 마음보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지침과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들여봐야 한다라는 흐름이에요. 먼저 지금 두 분 사이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자구 카드가 나왔어요. 사자굿은 아주 강하게 정리하는 카드예요. 그냥 서운해서 잠깐 연락을 안 하는 느낌보다 서로가 이 관계를 한번 완전히 멈춰두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감정을 끊어내려고 했거나 적어도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흐름입니다. 이 침묵이 아주 차갑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사자굿이 보여주는 건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한번 강하게 눌러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여요. 상대도 이 관계를 편하게 흘려보낸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단호한 척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자굿은
끝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씻어내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필요 없는 감정은 걷어내고 남은 진심이 무엇인지 보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상대가 멈춰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왜 도대체 연락이 없냐라는 질문에 칠성님이 답을 하시네요. 상대방은 지금 자기 인생의 큰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의 계획,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칠성님은 시간을 크게 보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순간적인 그리움으로 바로 연락하기보다 자기 안에서 이 관계의 자리를 다시 잡으려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게 여러분에게는 그냥 침묵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상대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계속 기다림에 묶여야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신중함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방치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의 큰 생각만 이해하기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연락을 안 하는 속사정은 뭐냐? 성주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성주신은 집의 기둥, 안정, 책임을 지키는 카드잖아요. 상대방 마음속에는 안정, 어떻게 해서든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꽤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데 관계가 다시 이어졌을 때 자신이 안정적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는지 자신이 없는 모습이네요. 다시 연락하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흐름입니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가 또 상처를 주게 될까봐 멈춰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가 신중한 것과 책임을 미루는 것은 다르죠. 이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담 때문에 여러분만 계속 애매한 자리에 놓였다면 그건 분명히 짚어봐야 해요. 하지만 상대방 분은 우리 3번 분을 떠올리거나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서 요란하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바로 꽹가리와 장구 카드가 확실하게 말해주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한 번씩 크게 징 하고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조용히 묻어둔 감정을 깨우는 카드라서 어떤 노래를 듣거나 비슷한 장면을 보면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움도 미련도 있지만 이 감정이 차분하게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건드리는 식으로 나타나요. 다만 감정이 울린다고 바로 확실하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마음이 크게 흔들릴수록 더 조용해질 수 있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관계를 책임지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울림을 상대가 어떻게 다루는지 이 3번 분께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 분이 숨기고 있는 속마음은 뭐냐? 신호동작 카드와 장독대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호동자는 상대가 여러분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깊은 말을 꺼내지는 못해도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고 싶은 흐름이에요. 다만 그 방식은 짧은 반응이나 사소한 확인처럼 아주 작은 신호일 수 있어요. 신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신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장독대는 오래 묵혀둔 감정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마음 안에서 오래 묵혀두고 있고 미안함과 아쉬움도 보이지만 쉽게 말로 꺼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오래 담아두는 사람은 상대에게 기다림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느림을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장지, 한지 카드가 나왔네요. 한지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종이잖아요. 이미 결론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라기보다 다시 써내려 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전의 감정은 분명히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연락 없음으로 생긴 빈자리도 생겼어요. 그런데 카드가 보여주는 가능성은 그 빈자리 위에 새로운 방식의 대화나 정리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예전 그대로의 돌아가는 재회는 조금 조심스럽죠. 다시 이어진다면 예전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과 마음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흐름이에요. 썸이었다면 아직 관계의 이름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이고요. 이별이었다면 끝이라고 적어두려 했지만 마음 안에는 여백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애매한 관계였다면 서로가 어떤 사이인지 정하지 못한 채 감정만 오갔던 흐름이 보이는군요. 상대가 다시 나타나는지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지가 중요해요. 빈종이는 무엇이든 쓸 수 있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적으면 결국 같은 아픔만 여러 배로 남으니까요. 재회를 하거나 다시 가까워질 흐름을 보면 네. 결상구 카드가 나왔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변수, 예상 밖의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이 관계는 평범한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계기, 갑자기 생기는 상황, 뜻밖의 일이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흔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요. 어떤 분위기에서 상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분은 계획적으로 차분히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변화가 큰 기운도 함께 있어서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이 아주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습니다.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다시 주춤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상대의 순간적인 움직임보다 그 뒤에 이면의 안정성을 보셔야 해요. 뜻밖의 일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있어도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 결국 두 사람의 태도, 두 사람의 몫이잖아요. 썸이든 이별을 한 관계든 애매한 관계든 간에 법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법장 카드, 지팡이 카드는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기준을 바로 세워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썸 관계였다면 상대의 신호와 분위기는 있었지만 관계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별한 관계라면 이 지팡이 카드는 다시 만날 수 있느냐보다 다시 만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움만으로 돌아가면 예전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애매한 관계라면 이 카드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애매한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애매함을 이해해 줄 필요는 없죠. 상대의 움직임만 기다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어디로 데려갈지 스스로 정하는 힘이 필요해 보여요. 상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다듬이돌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빠르고 즉각적인 움직임은 아니죠. 마음이 있어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눌러보는 쪽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모두 대신 견뎌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의 연락보다 그 뒤로 얼마나 꾸준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그 사람의 태도 변화에서 거울 카드가 나왔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왜 연락을 피했는지, 왜 감정을 숨겼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돌아보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덮어두거나
상황 탓으로 넘겼을 수 있지만 거울은 그런 핑계를 오래 담아두지 않잖아요. 다만 이 솔직함이 바로 다정한 고백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조심스러워요. 처음에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냥 그리워서 다가오는 것과 자신의 태도를 이해하고 바꾸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 달라요. 이별한 관계라면 헤어진 이유를 다시 돌아보는 흐름이 있고, 썸이었다면 왜 분명하게 다가가지 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대를 기다리며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미루지 않았는지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면, 네, 재물상 카드가 나왔습니다. 재물상은 정성, 예의,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균형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마음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상대의 침묵을 이해하려 했고, 왜 그런지 해석하려 했고, 연락 없는 시간에도 혼자 마음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상은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쪽만 계속 정성을 쏟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려워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겠죠? 다만 지금은 그 진심을 어디까지 내어줄지 또 기준을 세워오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하루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해요. 관계가 다시 이어지려면 여러분만 정성을 다하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연락이 다시 닿는다면 미안함이 말로만 있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조심스럽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움이 있다고 모든 상처가 저절로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여러분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의미 없이 사라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대 마음 안에도 울림이 있고 신호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건강하게 이어지려면 여러분 혼자 마음을 바치는 방식이 아니고 서로가 정성을 나누는 방식이어야 해요. 기다리더라도 나를 잃어버리는 기다림은 하지 않으셔야 해요. 상대방의 침묵을 내 부족함으로 해석하지 말고 작은 신호 하나에 마음 전체를 걸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계속 불안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도 존중받아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에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랑을 한다라고 남겨주시면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읽고 진심을 다해 3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4번 분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된 인연이 아니네요. 서로에게 꽤 큰 감정을 남긴 관계로 보입니다.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를 의식했던 시간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게 엉키고 말이 줄고 결국 연락이 없는 상태로 멈춰버린 느낌이 드네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 안에서 계속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마지막 말투를 떠올리고 혹시 내가 뭘 놓친 건 아닌지 되짚어 보셨을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멈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아직 마음의 연결은 남아 있어요. 다만 바로 편안한 재회로 이어진다고 보기보다는 먼저 막힌 감정과 서로의 방어를 풀어야 하는 흐름으로 보여요. 먼저 두 분 사이의 분위기, 살풀이 카드가 나왔어요. 살풀이는 오래 막혀있던 감정을 보여주거든요. 말로 다 풀지 못한 서운함,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답답함,
연락이 끊기면서 더 커진 불안이 함께 보입니다. 이 관계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아직 감정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끊어내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고, 정리하려 해도 다시 미련이 올라오고, 이제 그만 봐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에도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해지는 흐름이입니다. 상대방 분도 감정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한다기보다 이 관계를 다시 건드리면 묵혀두고 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올까봐 조심하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서로가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관계를 끝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억지로 덮어둔 감정을 풀어내야 다음 흐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침묵에 계속 묶여 있으면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수 있으니 내가 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참고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보세요. 연락이 없는 겉으로 보이는 큰 이유가 이 보자기 카드가 나왔어요. 보자기는 감싸고 꽁꽁 숨기는 물건이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자기 상황이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매우 강합니다. 말하지 않고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고 자기 속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흐름이에요. 연락을 할 것처럼 여지를 남기다가도 조용해지고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굴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바빠서 상황이 그래서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지키려고 감추고 있는 게 커 보입니다. 마음이 들키는 것도 싫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선명해질수록 오히려 더 포장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다만 감추고 있다는 게 곧 좋은 사랑의 표현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덮어두는 동안 여러분은 계속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고 아휴, 감춘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책임 있게 열어 보여야 해요. 여러분이 계속 그 보자기 앞에서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그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속사정은 무엇이냐? 부적 카드가 말해줍니다. 상대방은 지금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잖아요. 다시 연락하면 감정이 흔들릴까봐, 다시 가까워지면 예전의 상처가 반복될까봐, 여러분의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 책임져야 할 게 생길까봐 방어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완전히 싫어해서 막아내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져서 보호막을 세우는 쪽에 가까워요. 마음이 남아있어도 그 마음이 자신을 흔들까봐 조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키느라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했는지까지는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상대가 겁이 많고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계속 여러분을 기다림 속에 세워둬버린다면, 방치해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살펴보셔야 하죠. 뒤에 뒷전 카드가 따라 나옵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이에요. 뒷전은 아직 다 치우지 못한 감정, 마무리되지 않는 장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어 보이네요. 그때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던 부분, 너무 대충 넘어갔던 장면들이 마음 뒤쪽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 반가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있고 미안함도 동시에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4번 분들과 이별한 관계라면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썸이었다면 애매하게 흐린 태도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바로 사과하거나 다가오는 흐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할수록 더 피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하는 것과 실제로 정리하려는 태도를 따로 보셔야 해요. 이제
음,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진짜 속마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 카드가 나왔군요. 밭은 체면과 자존심,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는 마음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미련이 있어도 미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이 많아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연락하고 싶어도 먼저 움직이면 체면이 내려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한 번 더 멈추고 말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삼키는 모습이 읽힙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상대를 또 외롭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먼저 이해하고 먼저 기다려야 하는 관계라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 그분께서 차마 하지 못한 말, 여러분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 꼼수마기 카드가 나옵니다. 상대방은 마음을 꺼내는 순간 감정이 너무 커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말이 시작되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서운함, 미안한 감정, 후회,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왜 연락을 멈췄는지, 사실은 어떤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렸는지 차분히 설명하기엔 아직 그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갈등이 생길까 멈추네요. 다만 감정이 커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은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불안을 남길 수 있어요. 대화는 필요하지만 서로 휩쓸어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히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해요. 그럼 다시 4번 분들과 그분이 아직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방울끈 카드가 나왔네요. 방울끈은 연결고리, 소통의 시작, 다시 이어지는 그 매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얇아졌을 수는 있지만 끈 자체가 아직 이어져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아니에요. 연락이 없는데도 마음이 자꾸 닫고 정리하려 해도 어느 순간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흐름이 있죠. 상대방 분에서도 여러분을 완전히 지나간 사람으로만 두지 못합니다. 다만 그 끈이 아직 조심스럽고 예민해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더 엉킬 수 있고 너무 방치하면 또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연락 한 번으로 풀리는 관계는 죄송하지만 아니고요. 이 관계에는 아직 이어질 수 있는 고리는 남아 있지만 그 고리를 여러분 혼자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되고 상대방분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실제 움직임이 있어야 두 분의 관계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뒤이어서 오반기 카드가 뜨면서 여러분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인지 알려줍니다. 오반기는 방향과 균형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감정만으로 다시 붙기보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관계로 보여요. 한쪽만 기다리고 한쪽만 표현하고 한쪽만 이해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남아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다가가고 싶은 마음,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다시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보여요. 여러분 쪽에서도 기준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돌아오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관계가 예전과 다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기운은 열려 있어요. 네, 기운이 열려 있어요. 이 흐름은 균형이 맞을 때만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썸이든 이별이든 애매한 관계든 네, 이 신내린 카드가 이 관계가 상대에게도 꽤 큰 흔적을 남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그 깨달음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조심스럽고요.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도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어떤 애매함은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에서는 네, 제수국 카드가 나왔어요. 완전히 손을 놓은 사람이라기보다 상황이 풀리면 다시 말을 걸어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다만 처음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니 그 기회를 두 사람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 이후의 꾸준함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태도. 네. 발언문 카드가 앞으로의 그 사람이 태도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발언문은 마음속 바람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세우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상대는 감추고 막고 방어하고 체면을 먼저 내세우고 그런 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마음을 계속 덮어두기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 달라지는 모습이라기보다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되는 쪽에 가까워요. 다만 마음속 바람이 생겼다고 바로 좋은 행동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발언문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결과를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사랑을 마음 안에 정리해서 기준을 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4번 분들께 드리는 조언 카드는 바로 부채 카드입니다. 부채는 막힌 공기를 환기시키고 답답한 기운을 시원하게 돌리는 카드잖아요. 연락이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 마음이 한 곳에 멈춰버려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질문들이 계속 맴돌 수 있지만 부채는 그 생각의 방에 바람을 넣으라고 말해요. 환기를 시켜라, 전환시켜라. 이렇게요. 이 관계에는 아직 연결고리도 상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마음을 정리해 표현하려는 흐름도 보이지만 그 가능성만 바라보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은 숨을 쉬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환기가 되어야 해요. 상대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시 열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만약 다시 연락이 닿는다면 예전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가 진짜로 관계를 돌보려는 마음이 있는지 차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닫힌 흐름은 아니에요. 막힌 감정도, 감춰진 마음도, 다시 이어질 고리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이 숨을 쉬어야 해요. 상대의 침묵을 내 기준대로, 내 가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연락이 없다고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기다리더라도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방식 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를 답답하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숨 쉬도록 해주는 방향이어야 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시지만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길도 같이 열어두셔야 해요.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에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랑을 한다라고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